공공성을 띈 이런 기관이 실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킨텍스는 비교적 경영하신 분들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자리 잡은 케이스 같아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전시장으로서 위상이 이제 좀 잘 잡은 것 같고, 다만 지금 앞으로 좀 15년을 보자면 제일 불편한 게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참관객들이 접근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대중교통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제3전시장을 건립하고 GTX, 킨텍스역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참관객들이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그런 인프라 측면을 좀 많이 하고, 그 다음에는 역시 이제 전시회에 관한 문제인데, 지난 15년 동안 뭐 모터쇼라든가 보트쇼라든가 여러 가지 KBT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괄목한 성장을 했지만, 그러나 뭔가 집대성한 그런 대표적인 전시회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. 그런 측면을 어떻게 좀 만들어내 갈 것인가. 한국형 뭐 CES라고 할까, 또 우리나라가 잘하는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가, 또 최근에 정부가 얘기하는 그린 뭐 뉴딜이라든가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보조를 맞춰서 전 세계 바이어들이 좀 관심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를 좀 대표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조직적 측면에서도 그렇게 하기에는 킨텍스 내부의 조직이 좀 이렇게 좀 단편적으로 좀 되어져 있는 부분, 팀 단위의 장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너무 기능적으로만 있어가지고 전 직원들의 총 역량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시회를 할 수 좀 융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런 구조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조직도 좀 더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. 그 제3전시장 건립은 중앙정부 또 경기도 고양시가 잘 도움을 주셔서 예산 확보가 뭐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것 같고요. 빠르면 내년부터 좀 실질적인 공사에 들어가서 2023년 혹은 2024년도에 완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시기가 GTX, 우리 GTX A 노선도 개통하는 시기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그 이용객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, CJ 아레나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아요. 2024년에 그렇게 들어가고, 또 이 근방에 있는 테크노밸리도 이제 좀 시작을 하면 뭐 그때보다 좀 더 연차적으로 진행이 되겠지만, 어쨌든 킨텍스 주변에 그런 인프라들이 좀 그 완성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2023년에 2024년에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20만 스퀘어미터 정도 규모의 아시아에서 뭐 최대 규모의 그런 전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국민들이 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전시회를 좀 한번 몇 개 정도 잘 한번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주차장 문제는 뭐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3전시장 건립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지금 현재 1, 2전시장 사이에 있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큰 걱정거리죠. 그래서 지금 고양시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평면형 주차장보다 약간 이제 타워 이런 걸 좀 적은 부지라도 효율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. 주차장이 최대는 한 2만 대까지도 필요해요. 2만 대. 네? 2만 대까지도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 지금 해 나가기 위해서 고양시장님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, 요 근교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지도 좀 타워형으로 가는 것, 또 전시장 주변에 있는 캠프장이 있습니다. 그 주변 부지, 남단 부지 같은 경우도 좀 활용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.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오늘 이후에도 뭐 경영회의에서도 얘기할 텐데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. 또 최근에 타워를 짓는 그런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더 이 타워형으로 하더라도 주차를 하시고 출차를 할 때 시간을 가장 짧게 만들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도 논의를 하고 있고, 또 한편에서는 주차장 설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경우를 대비해서 좀 민자도 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전시가 사실은 뭐 코로나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인 건 분명하죠. 영역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회의 오프라인 기능 부분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건 기본 토대로 그렇게 하고 오프라인 전시회에서 어떻게 그 고전적인
전시 기능을 어떻게 잘 극대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코로나 시대에 맞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브리드한 기능을 살려서 온라인상에서 나오나 콘서트를 뭐 그렇게 보듯이 그렇게 하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좋은 아이디어들 많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. 그랜드 볼륨에 하이브리드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장비를 민간 쪽하고 같이 협력해서 준비해 놨어요. 영상 회의를 한다든가 거기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해놨고 또 화상 상담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는 일반적인 뭐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바이어들이 와서 물건을 사기에는 좀 한정적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뭐 거기서 비춰지는 설명 이런 것들을 설명해 나가는 것들이 구현되는 화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감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보완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유럽의 전시장에서 했었던 몇 가지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. 검토를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제품을 구현한다든가 이런 것들인데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발전된 나라고 잘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영역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기술적인 좀 제한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수용을 해가지고 이번 계기에 좀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뭐 B2B 바이어 중심에서 좀 한계가 있고 세미나라든가 일상적인 강연이라든가 이런 뭐 공연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현지적 수준에서도 일정하게 좀 해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질문하신 그 기조가 거의 맞는 것 같아요. 저희도 보기에도 좀 킨텍스가 뭐 한때는 고양시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물, 뭐 건물 혹은 뭐 기반 뭐 이런 인식이 있다가 요즘 좀 약화됐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런데 이 서울에서 오면서 계속 현수막이 전부 킨텍스 하는 것부터 해갖고 킨텍스 이미지를 쭉 안고 계속 와요. 고양 시민들이 킨텍스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저도 뭐 그렇게 강한 인상을 갖고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와 고양 시민들하고의 어떤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서의 위상은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좀 보강해 가야 될 것인가가 우리 과제인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제3전시장을 지을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우리가 가능하면은 관객들이 좀 오기 편한 공간이 되어지고 또 시민들이 왔을 때 그냥 전시회도 보고 휴식도 취하고 또 최근에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것처럼 좀 문화적 향기도 좀 느껴지고 구매도 좀 되고 카페테리아도 좀 있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킨텍스에 가면 좀 휴식도 되고 운동도 되고 좋은 공부도 되고 전시도 되고 고양 시민들이 좀 가보고 싶은 곳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제가 보기에는 GTX 킨텍스역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코엑스 같은 데는 코엑스 몰이 있어서 별 도서관도 있고 뭐 볼 게 많잖아요. 물건 살 때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런 것처럼 킨텍스역에서 가능한 킨텍스까지 혹은 뭐 CJ 아레나까지 어떻게 하면 좀 지하 역세권을 좀 잘 만들어내는 사업 그런 부분들을 제3전시장 공사가 들어갈 때 지금 또 GTX 지하철 공사를 할 때 같이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이렇게 입에 바른 얘기하는 것보다는 우리 킨텍스 업무에 좀 녹아들어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. 제가 했었던 일들 중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저는 뭐 이 일이 굉장히 흥미롭고 좋아요. 그래서 이 일을 잘 해내고 싶고 주어진 소명까지 임기 때 잘 이건 뭐 뻔한 판에 박힌 얘기고 근데 지금 어쨌든 이재명 지사께서 대선에 뭐 나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희가 킨텍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은 뭐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킨텍스 잘해서 잘 성공해서 하는 거고 또 정치 조직하고 뭐 정치하고 정치 개발하는 영역은 또 제가 약간씩 도와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. 그럼 3년 임기는 꼭 채우겠다고. 네네 물론이죠. 물론이죠.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. 그건 당연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와서 굉장히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전시 산업 쪽에 대한 정부 기관, 지방 정부의 기관 이런 쪽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약하구나 이런 걸 좀 느꼈어요.
이쪽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시 산업 담당자가 없는 거죠. 중앙정부에도 그렇고 지방정부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개편해 보는 것이 좋겠다. 제가 정치인 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대통령 선거 때 그런 것들도 넣어서 공약으로 넣어서 전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부 기관 같은 것도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건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제가 이제 이쪽 영역에 와서 그 관련된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도 더 좀 규모 있게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영역이 나쁜 건 아닌데 한 단계 또 좀 그 질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는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. 관심을 환기시키고 또 그 환기시킨 관심이 제도화되게 해가지고 그 제도 속에서 좀 앞으로 전시 산업이 좀 그야말로 그 아시아 최고의 전시 산업이 되어지고 세계 글로벌한 전시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이게 입지가 좋잖아요. 인천국제공항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인도에도 진출하지만 앞으로는 좀 한국의 이런 전시 산업 역량이 신남방 정책, 뭐 신북방 정책 이런 걸 얘기해서 신남방 정책을 얘기하면 뭐 베트남, 인도네시아, 뭐 앞으로 그런 나라 이런 나라들의 전시 산업에도 우리가 진출을 하고 또 신북방 그러면은 뭐 러시아도 포함해 중앙아시아 제국가들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거거든요. 전시 산업을 수출해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좀 활짝 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갔으면 좋겠다.